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는 이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사업으로 히토리와 해저 케이블 사업을 추가한다라고 밝힌 기업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LS 에코에너지가 이 전력기기 사업으로 인해서 상승 중에 있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 히토리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오늘은 히토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를 베트남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베트남산은 과연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LS 에코니지 측에서 히토류 신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LS 에코에너지는 히토류와 해저 케이블 사업의 제2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베트남 광산 업체와 대규모로 계약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히토리가 도대체 뭐길래 제2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인 건데, 일단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히토리 같은 경우는 17개 종류의 화학 원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히토리가 주목을 받는 것은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특징이 있어서 첨단 산업에는 히토류가 안 쓰이는 곳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항공, 방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핵심 소재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만 희귀한 흙이지 지구 지각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다음 표를 보시면은 1948년까지는 인도와 브라질이 히토류 주요 생산지였고, 그리고 1950년도에는 남아공이, 그리고 1960년대부터 80년까지는 미국이,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히토류 생산지는 1위는 중국이죠. 이는 좀 특이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히토류 원소를 캐고 나서 정제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면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 토룸이라는 원소나 우라늄을 뽑아낼 때 방사능을 내뿜고 유독성의 산성 물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환경 단체들은 이 광물 채굴에 반대하는 입장이 커서 이 개발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묵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단숨에 전 세계 히토류 수출 1위 국가가 되었죠. 우리 한국도 히토류 의존도가 중국의 80%에 달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좀 상당해서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실제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 삼아 수출 금지로 대응을 했었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지 아니면 관세 부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기서 또 히토류를 무기 삼아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듯 히토류 1위 생산국이 수출 금지를 계속 단행을 한다면 세계 각국도 좀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 각국들이 탈중국화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핵심 광물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현재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인데요. 히토류는 그리고 새로운 공급원으로 베트남, 호주 등 국가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가까운 거래에다가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LS그룹은 발빠르게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공산국가이잖아요. 그럼 공산국가면은 수출 통제 같은 것은 없을까? 라는 의문점도 들지도 모르죠.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과거 이 미국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반미 국가로 알려져 있진 하지만 근래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중 감정이 좀 고조가 되어서 다소 지금 현재는 친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채굴이 상당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광물인데, 베트남은 아직 광물 채굴에 대한 기술, 그리고 시장, 금융 등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광산 개발에서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전략을 발표 그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켰죠. 이에 베트남은 이 탈중국 대응책으로 떠올렸던 거고요. 이렇게 세계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던 상황인데 베트남은 이 개도국에서 흔히 발생되는 이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돼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개도국에서 흔히 발생되는 부정부패에서 실제로 이 타이전 그룹에서 이 히토류 불법 판매 및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바가 있었죠. 이 부패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베트남의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하긴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베트남 수입 규제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안까지 세웠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경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베트남인데 베트남도 공산국가라서 수출 규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부패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하지만 이 히토류 수입에 대한 다른 대안점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는 베트남 정부 입장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LS그룹 차원에서도 이런 점을 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계약을 맺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히토류 같은 경우 각종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만큼 이 탈중국화 시도를 위한 베트남을 선택한 만큼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시초가 LS 에코에너지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 LS 에코에너지의 차트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LS 에코에너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약 한 20만 주 정도 매도 중에 있고 외국인은 약 100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죠. 기관 같은 경우 약 78만 주 정도 매도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LS 에코인의 주가에 상당 부분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동향 상당히 좀 자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도 78만 주 정도 매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에서 이제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좀 나와줘야 LS 에코인의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LS 에코인지 같은 경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이 기타 법인에서 상당히 매수세가 나왔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어느 기업에서 도대체 LS 에코에너지를 매수하느냐라는 걸 몰랐었는데 LS 에코에너지 층에서 그 밝힌 바가 있었죠. LS 전선에서 지금 매수 중에 있다. LS 전선에서 지금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LS 전선이 LS 에코에너지의 대주주라서 사실 계속적으로 매수할 의미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예측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근데 LS 전선에서 왜 LS 에코인을 매수했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줘야 맞겠지만 그래도 예측을 한 것을 보면은 제가 3월 15일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LS 그룹은 2세 오너 처지거든요. 그런데 3세 오너로 좀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지분 구조 개편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좀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제 3월 15일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예전에 LS 에코에너지가 작년 7월부터 상승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히토류 그리고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 모멘텀 때문에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 5월부터 이 급상승이 나왔던 때는 이유는 바로 이 AI와 엮인 전선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LS 에코에너지는 기존 사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선 케이블 사업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히토류 매출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지금 신고가 부근에 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신고가 부근에는 이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보다 매도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만약에 라면이 있다고 쳐볼게요. 라면이 있으면은 이 라면 가격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사려고 하는 경향이 살짝 꺼려하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지지랜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근이 지지 라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근이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NS 에코에너지가 뭐 히토르라든지 헤드캡이라든지 아니면은 AR이라든지 다시금 신고가가 나타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